최근 코로나19의 심각성이 높아지면서 각종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큰 산업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숙박업 분야이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오히려 국내 여행객이 증가하는 역설적인 현상도 있지만 현 상황을 보면 그것이 코로나의 여파를 잠재우기에는 무리가 있나 봅니다. 당장 3, 4년 전만 해도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 산업의 열풍을 몰고 왔던 에어비앤비 역시 그 수직 상승하던 주가가 조금씩 떨어지더니 지난 5월 결국 에어비앤비의 전세계 임직원 약 7,500명 중 무려 25%, 1,900명 수준의 인력 감축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야, 이거 마음이 많이 안 좋네. 그런데 이런 시국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숙박 서비스 기업이 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한국 20대 연애 중인 커플이라면 휴대폰 속에 없기 힘든 이름, 야놀자입니다. 먼저 야놀자는 현재 숙소, 레스토랑, 렌터카, 항공권, 레저 티켓 등 다양한 오프라인 액티비티를 비대면으로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죠. 예약 서비스 이외에도 직접 호텔 체인 브랜드를 운영하기도 하고 호텔 용품 제작, 숙박업 전문가 교육 등 숙박업 전반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숙박업계의 큰손을 자처하는 야놀자가 2005년 설립 이후 꾸준한 성장을 거쳐 작년 한국에서 배출한 8번째 유니콘 기업이 되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야, 소름 돋고 싶은데 유니콘 기업이 뭔지 잘 모르겠죠? 이 유니콘 기업이란 게 뭐냐면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을 뜻해요. 상장 없이 기업 가치 1조 원을 넘겼던 선례들이 쿠팡, 카카오게임즈, 무신사 같은 곳들이 있어요. 대충 사이즈 나오죠? 심지어 오는 2023년에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대요. 얼마나 더 크려는 거야? 아니, 그럼 야놀자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시국에도 불구하고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 야놀자의 마케팅 역사와 함께 브랜드 스토리라는 용어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야놀자는 마케팅에 있어서 경쟁사보다는 한국에서 모텔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상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대요. 야놀자가 작은 기업은 아니지만 시민들 인식 자체를 바꾸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싶겠지만 야놀자는 놀라울 정도로 일을 잘 해냅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국내 모든 야놀자 등록 숙박시설에 몰카 안심존 스티커를 붙여놓고 숙박시설 사장님들 대상으로 몰카 방지 교육까지 해줍니다. 뭐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놀자 등록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모텔 촌만 갔다 하면 그 귀여운 핑크색 몰카 안심존 스티커가 사방으로 다 보입니다. 그 귀여운 스티커 하나가 모텔촌 골목 특유의 태폐한 느낌을 많이 중화시켜줘요. 전 못 본 지가 좀 오래된 것 같네요. 네. 또 광고도 예약 서비스 설명을 중심으로 만들지 않아요. 이 모텔을 이용하면서 그 지역을 여행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들을 위주로 찍어냅니다. 대표적으로 조정석 배우님이 나왔던 놀아보고서 시리즈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 막 준비하고 돈 모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노래방, 당구장 가듯이 가볍게 할 수 있는 국내 여행이라는 새로운 여가 가치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또 잘 먹힌 게 여행은 가고 싶은데 돈 없고 시간 없는 청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단순히 여가 활용으로서 모텔을 이용하는 20, 30대층이 늘어났고 어떻게 보면 국내 호캉스 문화의 발판을 마련해주면서 매출액이 매년 무려 8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아니, 매년 80% 이상이면 거의 제곱으로 늘어나는 건데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귀에 피딱지 생기도록 들었던 CM송 있죠? 저도가 야는 그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광고가 정말 대박을 칩니다. 숙박업소 예약 어플 광고인데 5살짜리 어린애들까지 따라 부르고 있어요. 거의 국민 노래가 되다 보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이 어플이 불건전한 어플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 한국에서의 모텔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잘 모르던 중고등학생들 이제 20살이 넘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외박하거나 혹은 친구들, 연인과 여행을 갈 때 모텔 예약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할까요? 잘 안 그래요. 학창시절에 어디 나갔다 하면 사방에서 뭐 춤추면서 초특가 야놀자 이러고 있는데 여하튼 이렇게 꾸준하게 가치 창출과 이미지 개선에 집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행 등 여가 목적으로의 어플 이용이 많아지게 됐는데 뭐 여러분 여행 가면 뭐해요? 사진 찍고 페북 인스타에 올려야지. 그 중에서 저는 숙소 사진 빠져있는 게시물을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한마디로 고객님들께서 친히 자발적으로 아주 즐거운 야놀자 사용 경험을 SNS를 통해 자랑하다시피 공유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쯤 되니 애초에 야놀자가 원했던 인식 개선은 성공하고도 남았어요. 심지어는 SNS에 숙소 사진 찍어서 올리면은 뭐 얘 또 놀러 갔네, 부럽다, 뭐 이런 반응이에요. 뭐 그 전에도 저 같은 사람들은 부러워하기는 했을 거예요. 어쨌든 야놀자가 각종 마케팅 활동을 통해 모텔에 대한 인식 개선과 브랜드 이미지 포지셔닝을 잘 해낸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코로나 사태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원동력이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기업이 위기에서 버텨내려면 기반이 잘 다져져 있어야 한다.
아니 뭐 이런 꼰대 같은 뭐 이런 당연한 얘기에서 말하는 기업의 기반이라는 것이 뭘까요? 뭐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넘치는 자본이 될 수도 있고요. 니즈가 끊이지 않고 대체제가 거의 없는 완벽한 상품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둘 다에 해당하는 것이 뭐 사우디 같은 국가들의 석유 산업 정도가 있겠네요. 그런데 99% 이상의 기업들이 석유 산업처럼 축복받은 업종을 하지는 못하죠.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다질 수 있는 기반이라는 것은 거의 유일한데 그것이 바로 우리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충성도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 브랜드를 소비하겠다는 의지를 만드는 것, 이것을 가장 잘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뭐 스타벅스 같은 브랜드들이 있겠죠. 커피의 질이 다른 곳보다 좋은 편도 아니고 가격이 싼 것도 아닌데 스타벅스 굿즈 받으려고 막 커피를 17잔씩 사고 그럽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의 발이 묶여있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콘서트가 빨리 재개되기를 바라듯이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사랑하는 브랜드를 소비하고 싶어 해요. 전 스타벅스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빨리 매장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객의 충성도가 높을수록 위기에서의 복귀는 당연해진다는 건데 그럼 그 충성도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야? 여기서 브랜드 스토리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애플을 예로 들어볼게요. 애플이 아이폰 시리즈 이전 지금의 위치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이 스티브 잡스는 당시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였어요. 뭐 예시가 너무나 많지만 그중 하나를 꼽자면 리사라고 불리는 매킨토시 시리즈가 첫 출시될 때 스티브 잡스가 이 글씨 이쁘게 쓰는 캘라그래피 있죠. 이거를 수년간 직접 공부해가지고 컴퓨터에서 여러 디자인의 폰트를 적용시킨다는 개념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어요.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같은 시리즈에서 역시나 세계 최초로 컴퓨터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고 간단한 도형까지 제작 가능한 지금 윈도우에 그림판 같은 격의 그래픽 기능까지 선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랬어요. 아니 컴퓨터 쓰는데 뭐하러 글자 모양 신경 쓰고 그림까지 그립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폰트 디자인 및 그래픽 기능이 현재는 서류 편집부터 모든 디자인 산업에까지 쓰이도록 발전했죠. 생각해보면 잡스는 컴퓨터라는 제품에 집중한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제품을 이용하는 개인의 경험에 포커스를 맞춘 거죠. 폰트와 그래픽 기능의 구현으로 지루하고 딱딱한 사무용 작업에서 미학적이고 창의적인 감성을 자극받는 경험을 제공한 것이죠. 뭐 그 외에도 다양한 예가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애플의 컴퓨터가 제공하는 기능보다는 그 기능을 통한 경험에서 행복을 느끼고 경험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1980년대에 이게 우리 아이가 매킨토시로 그린 그림이야 라는 한 문장은 그 어떤 마케팅보다 와닿는 사용 경험이었겠죠. 그리고 그 문장이 주는 감성이 타사 제품과 애플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필요에 의한 구매가 아닌 경험을 위한 구매를 일으키는 충성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충성도를 만들어낸 그 문장을 보고 우리는 브랜드 스토리라고 칭하는 것이죠. 이제 정리해드리자면 브랜드 스토리라는 것은 우리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소비자의 경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야놀자는 대중들의 모텔 경험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모텔을 통해 가벼운 여행이라는 여가 가치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렇게 쌓여간 수많은 소비자 경험은 SNS를 통해 즐거운 여행으로서 공유되고 그것이 야놀자의 가장 단단한 브랜드 스토리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시국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된 셈이죠. 이제 정리가 되셨나요? 끝으로 브랜드 스토리를 오해해서 우리는 어떤 역경을 이겨내 창립하였고 같은 시기에 뭐 자기들의 이야기를 줄줄이 써내려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뭐 틀렸다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애초에 스토리라는 건 뭐 적어도 재밌어야겠죠. 매력 없는 자신들의 이야기가 아닌 공감을 부르고 감성을 자극하는 소비자의 경험은 쓰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며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관련 재미있는 이슈들과 지식을 접하고 싶다면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